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책임교수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국민주권 100여 가지 핵심 정책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국민이 주권을 실천하는 나라, 네,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우리가 지향하면서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정책이거든요. 정책 없이 국민이 진짜 주인인 세상이라고 외치는 사람들 보면은 참 제가 안타깝습니다. 그 국민 주권 정책을 내놔야죠. 네, 그래서 국민 주권 정책 100여 가지 핵심 정책을 정리하여 계속 제가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좋은 정책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대하여 우리 국민들이 주인인 세상을 만들겠다,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정책을 연구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또 계속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캐나다, 일본과 안보 공조를 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연대인 거예요. 근데 이 일본이 뭐 우길기를 들고 나온다든지 또 일본의 우익들이 아직도 또 과거처럼 이 대동아 동영권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강력하게 대처하면서 나가야 될 겁니다. 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남북통일, 반중친미, 국위구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남북통일, 그리고 반중친미, 국위구선, 한미동맹 강화, 다당제 정책 공조, 그리고 코리아 세계 국가연합을 이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나간다.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코리아 세계 국가연합 인구 100억 달성 프로젝트. 그러니까 코리아 세계 국가연합이 인터넷 국제 유통몰 또 사이버 가상국가 그리고 결국엔 나중에는 진짜 이것이 국가연합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의 다양한 문화와 또는 정책 등을 가지고 연합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유럽연합 또는 동남아 국가연합 또는 독립국가연합 이런 것처럼 우리가 코리아 세계 국가연합을 주도해 나가게 되면은 뭐 이제 코리아 세계 국가연합에 몽골도 참여할 수 있겠고요. 뭐 나중에 미얀마도 참여할 수 있겠고요. 뭐 이렇게 참여하다 보면은 우리 진짜 정치적 또는 경제적, 문화적 영토가 굉장히 넓어지게 되고 인구가 10억 달성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코리아 세계 국가연합. 그리고 국민권익금, 자유시장경제 특구 확대로 지역 공동발전, 귀농귀촌 지원, 지방 특성에 맞는 법을 제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권익금, 그렇죠? 자유시장경제 특구 확대로 지역 공동발전, 귀농교촌 지원, 지방 특성에 맞는 법 제정.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권익금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면은요, 앞으로는 이제 재택근무가 활성화됩니다. 재택근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캠핑카 같은 그러한 것을 타고 이제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미래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지방에 이렇게 자기 그 집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은 재택근무 환경으로 편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 재택근무화 되고 앞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업무에 대해서도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3시간씩 업무 지원, 협력을, 제휴를 받는 그러한 시스템화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개개인별로 우리가 능력을 활성화시키면서 또 국민권익금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재택근무화 되면은 이제는 서울에 몰려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지방에 아주 공기 좋은 곳에서 재택근무화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 특구 확대로 지역 공동발전과 그 귀농귀촌을 지원하는 거예요. 귀농귀촌. 네, 농촌으로 가는 거죠. 귀촌을 지원해서 여기서 이제 다양한
그러한 재택근무 시스템도 가능하다. 이런 지방 특성에 맞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정책인데, 기능규천하면은 뭐 텃세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개혁을 해야겠죠. 또 국회의원 장관 차관 겸직 금지, 3권 분립 어기면 처벌합니다. 이거 3권 분립 막 어기고 있어요. 뭐 중앙선관위부터 해가지고 뭐 국회의원이 총리가 되고 국회의원이 장관이 되고 차관까지 하겠다 막 이러고 있는데, 이거는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네, 공직자 비리는 최고 가중 벌금, 최고 가중 처벌하는 거예요. 공무원 비리 다 뽑아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LH 이제는 그런 얘기 들으면은 뉴스거리도 안 돼요. 뉴스거리도. 네, 그래서 가중 벌금, 가중 처벌해가지고 진짜 이거는 진짜 패가 망신 수준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된다. 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로 단계적 직접민주주의를 시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민주주의를 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충분히 가능한 그러한 시대에 오고 있고요. 저 지방에 뭐 병원이 없고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공공의대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대신 이제 공공의대를 진행할 때 뭐 의무 뭐 시골 그러한 복무 뭐 이러한 규정들은 조금 우리가 조정을 해서 우리가 이 공공의대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택근무화 되게 되면은 뭐 서울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뭐 지방에 살면서 한 달에 한 번 회의에 참석한다든지, 또는 뭐 일주일에 한 번 회의에 참석한다든지, 또 회의도 요즘에는 어때요? 다 뭐 인터넷으로 회의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재택근무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 의료도 원격 의료와 그리고 공공의대가 있어서 진짜 이 지방에도 의료 시스템이 확충되게끔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뭐 재택근무로 지방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이러한 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시스템 만들고, 공공 로스쿨도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변호사라는 직업이 이게 사회복지사 같아야 돼요. 이게 그런 거지, 이게 하나의 무슨 엄청난 특권을 가진 집단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저도 사회복지사인데, 이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를 위해서 기여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그냥 무슨 수임료를 500만원 이상 받아가고, 그 다음에 검사 출신, 판사 출신이면은 몇 배 이상 받아가고, 이게 정관, 현관 유착 비리를 저지르고, 이런 조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 로스쿨도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로스쿨 같은 경우에는 방통대 로스쿨, 사이버대 로스쿨 뿐만 아니라 이 법이 그냥 우리에게 아주 편안한 서비스로, 서비스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 공공 로스쿨이 있어서 이러한 변호사들이 많아서 우리가 적은 금액에도 법률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이 법률도 앞으로는 AI화 합니다. AI화. 그래서 인공지능을 해가지고, 사실 기소 같은 경우도 인공지능이 더 정확할 수 있어요. 그리고 판사도 재판 판사할 때 AI가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사례들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또 변호도 마찬가지죠. 변호도 이거에 대해서 변호도 AI 변호사들이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특권층의 권력 남용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치매 예방, 재활, 치료를 국가가 주도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고요. 디지털 화폐, 비트코인 세계 주도화 정책,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뭐 범죄화 시킨다든지 투기화 시킨다든지 하면 안 됩니다. 도리어 세계를 주도화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인 과세, 4대 보험 혜택. 그래서 종교인이 등록하게끔 해가지고, 종교 시설들은,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고유번호증이라는 게 있어요. 고유번호증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뭐 예를 전도사, 제가 아는 전도사도 보면은 뭐 계속 일을 열심히 하는데 4대 보험 혜택도 없어요. 그리고 뭐 다양한 혜택이 없는 거예요. 그 봉사입니다. 봉사. 그러니까 종교를 가장한 봉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코로나 지원금이라든지
근로기준법으로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게 종교인 과세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로자로서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종교에 대한 이제 다양한 인식적 전환이 이제 시작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유시장 경제 지역을 우리가 지정을 해서 최저임금 지자체 결정, 지자체가 결정을 하고 유턴기업 확대와 외국기업 유치, 법인세 감면 등을 해서 자유시장 경제 지역을 지정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뭐 경북이라든지 이런데 인구가 절벽이 되잖아요. 자유시장 경제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최저임금제를 지자체가 결정하게 하고, 그 외국인, 우리가 근로자가 부족한 부족 직업군 같은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유치하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요, 한국 돈으로 한 80만원, 100만원, 뭐 대만도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외국인 근로자들 유치해 갑니다. 근데 그게 뭐 예를 들어 동남아 국가들 보면은 뭐 한 20만원 정도밖에 임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그 사람들이 또 간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면서 우리가 국익을 그리고 그들의 어떤 수익도 보장해 주면서 또 각종 지원도 해 주면서 우리가 그러한 정책을 해서 국익을 전개한다라는 것은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전개하고요. 국방부는 이름을 첨단 국방부로 바꿔서 4차 산업혁명으로 신전투기 무기개발 최첨단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직업군인제 준비위원회 결성으로 모병제를 시행하고 남녀 6개월 복무제, 6개월 동안 복무를 하는 거예요. 남녀 다. 그 남녀 예비군제, 남녀 민방위제. 저도 예비군 다 거치고 민방위 다 거쳤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충분하게 해야 된다. 뭐 제가 군대 안 나갔다 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저도 그 육군 병장으로 제대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의무경찰로 지원을 했는데 이 사회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 의무경찰이 처음에는 이제 그 국방부로 갔다가 논산에서 훈련을 받고 나서,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 내무부로 가서 경찰학교에서 또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무를 하고 마지막 마칠 때는 다시 국방부로 돌아가서 육군 병장으로 제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군 병장으로 저도 제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군을 제가 아주 성실하게 마쳤고, 그 다음 민방위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안보의식을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남녀 예비군, 남녀 민방위, 남녀 6개월 복무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득권 유지법 폐지 개정. 기득권을 유지시키는 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변호사, 또 우리가 보면은 경찰 출신자들, 그리고 또 뭐 각종 뭐 공무원 또는 국회의원 퇴임자들, 또 국회의원 연금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 국회의원 연금 같은 건 다 폐지시켜야 됩니다. 네, 그래서 기득권을 유지시키는 법은 찾아내서 다 폐지시킵니다. 개정해버립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국회의원 연금은 당장 폐지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업을 우리가 다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하면 부동산만 하는데, 이제 공인중개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무역, 유학생 유치, 외국인 환자 유치, 외국인 관광객 유치, 유통, 프랜차이즈 등 다양하게 다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업 가로치고 부동산 또는 무역, 유학생 유치, 외국인 환자 유치, 외국인 관광객 유치, 유통, 프랜차이즈 등등 이런 것들을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 산업이 활성화될 수도 있고 세금을 확보할 수도 있겠죠. 또 장애인 취업, 장애인 취업, 그리고 장애인 직업 현장 코치제를 확대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현장에서 일할 때 옆에서 코치해주고 이러한 도움을 주게 되면 장애인들이 충분히 취업에 활성화가 가능하겠죠.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대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폭력 방지법, 독소조항 특권 유지, 위헌, 집단 이기주의를 전개하는 그러한 법폭력으로 이걸 규정을 하고, 이 방지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걸 찾아내 가지고 이걸 만든 사람들은 정말 제재를 가해 주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3번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폭력 방지법을 전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